고수들의 투자 비법. 오늘 내용을 한번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PPT를 좀 다시 좀 꺼내 가지고 화면에 다 들어오죠, 여러분. 언택트 관련주는 지금 뭐 휴마시스,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 제가 이것도 찾은 거예요. 골라낸 거예요. 다 걸릴 거 걸리고,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접근해 볼 만한 종목. 그 다음에 R 서포트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흥국 FMB. 자, 얘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밑에 하단 지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전일보다 거래량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뭐가 붙은 거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 일정 부분 세력은 현재 좀 붙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날의 고점은 분명히 뚫어가지고 이익 실현을 해야지 얘네들이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매수 신호가 떨어지면 매수를 한번 들어가 봐도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보통 한 10% 내외에서 수익 청산할 수 있으면 각자 알아서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거가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자꾸 조정을 주느냐. FOMC가 오늘 새벽에 4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 만든 거는 그 전에 만들어 놔가지고 불확실성 요렇게 제가 딱 일단락 지어서 딱 이제 질문 던지듯이 딱 해놨는데, 일단 그 첫 번째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건 뭡니까? 풀었던 거 걷어들이겠다. 달러 걷어들이겠다. 시장에 나가 있는 돈을 좀 걷어들여가지고 돈의 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냥 그런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은 올라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막 세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막 사막 쪽, 아랍 쪽 이쪽 가면은 막 뭐 쌀 한 봉지 사는데 막 돈을 막 가방으로 갖다 던져도 돈은 버리고 뭐 딴 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막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가끔 보다가 그런 나라는 돈이 휴지 조각인 거죠. 휴지 조각.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아까 저는 MC가, 앵커님이 뭐 얘기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도 뭐 하도 그분도 오랫동안 앵커를 하고 하니까 이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기업 상장, 이거 우리나라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적 분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거를 띄어가지고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막 다 쪼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문제가 터져도 나머지는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 잘못했으니까 그쪽만 그냥 처리해버려. 왜냐면 법인이란 게 뭡니까? 하나의 인격이잖아요. 우리는 틀린 인격체야. 쟤하고 내하고는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딱 못 박아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그 다음에 시장에 반대 매매가 이제 쏟아지고 있고요. 그거는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그러나 반대 매매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덜 하락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미수 써보셨나요? 미수 써보신 분? 미수는 한 번도 안 써보셨나요? 그러니까 내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을 더 산다. 예. 그게 미수잖아요. 이 시장이 반대 매매. 그러니까 내 자본금 그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신용. 근데 이 신용을 뭐 대출 갚듯이 내가 다 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돈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 금액만,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0만 원치 더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유 불문하고 내 이제 주식, 보유 비중에 따라서 뭐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빌려줍니다. 주식을 더 사라고. 근데 반대 매매가 강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 털리고 얘네들이 빌려준 금액이 딱 남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팔아버립니다.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확산. 자, 첫 번째 긴축 불확실성. 자, 1월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라는 불안감이 이때까지 있었죠. 근데 오늘 새벽에 안 할 거야, 동결할 거야 라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원래 요 뒤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가, 뭐가 불안한가를 제가 오늘 쭉 적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 그 다음에 수급 불안, 갈등, 뭐 오미크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가 그렇게 불안해 가지고 시장이 빠지는가? 1월에 갑자기 금리 인상 한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저께까지. 그리고 1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3월에 50bp까지 인상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50bp면은 1bp가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그 0.01%. 그러면 50이면 0.5% 인상인데도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퍼센테이지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뭐 대출 받는 금액의 그런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뭐 돈들을 뭐 빌리곤 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0.1%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면은 뭐 1년 내도록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순수익 뽑아보니까 뭐 7%, 8%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0.5%, 1%가 이자가 더 나간다. 그것도 원금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더 나간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3월에 인상을 하는데 0.5%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답니다. 아직 이것까지는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긴축카드로 대차 대조표 축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른바 양적 긴축을 단행한다. 이거가 혹시나 또 1월 FOMC에서 이거가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은 오늘 나왔죠. 또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애플님한테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줘요. 대출을 애플님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서 100만 원의 돈이 빠졌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하려면 또 100만 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 이 채권을 갖다 주고, 나 지금 오늘 100만 원 대출 나갔으니까 다른 사람도 100만 원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 너네들이 이 채권을 가지고 담보로 하고 내 100만 원 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또 100만 원 또 빌려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채권만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각 은행마다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려줬던 거를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 그때 빌려갔던 거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달러를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쯤 할까 걱정이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갚으려면은 나도 그러면은 내 돈 빌려준 사람한테 돈 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얘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돈이 귀해지니까 달러의 가치는 높아는 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1달러, 1%, 0.5%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가 됐든. 이자 1,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심사가 강화가 됐다라는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 거죠. 은행에서. 아, 이번에 뭐 심사가 좀 강화가 돼가지고 저 회원님은 저 대출 뭐 연장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든 그냥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래도 다 못 갚으시겠으면 일단은 뭐 30%라도 상환하시고 나머지 그럼 70%를 뭐 3개월, 6개월 아주 짧게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됩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 할까? 그러면은 완전히 뭐 그냥 시민들 그냥 그냥 다 나자빠지는데, 그러면 그게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기업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사업 잘하고 있고 지금 다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에 막 기계 들놓고 공장 땅 부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공장 이제 차려놓고 건물 짓고 막 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돈 벌지도 않았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대출 좀 갚아주세요. 막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못 갚으면 부도나는 거죠. 부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5월, 6월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매도 일찍 만다고 그냥 3월에 해버리지. 그게 아니죠.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뭔가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뭐 김정은이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그냥 뭐 사채업자나 마찬가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슬쩍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 좀 준비 좀 해. 내가 그래 한 6개월 시간 줄게. 미리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전포고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분 나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기분 나빠. 시장이 즐겁지가 않아. 바로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막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대출 갚아야 되는데 대출 갚을 돈으로 어디 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하지 마. 난 못해. 시장에서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유동성. 굉장히 좋은 표현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유동성.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시장은 조금은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되기 전에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이쪽 관련 뭐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낸 겁니다. 연준의 2022년 금리 인상 횟수 전망입니다. 4회가 소폭 우위. 제일 위에 게 4회입니다. 요거요. 4회. 제일 가는 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들어갔죠. 한 4회 정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월에 FOMC 금리 인상 횟수 전망. 자, 동결이 절대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자, 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3월 정도에나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3월 정도에.
그 다음에 3월 FOMC 금리 인상 횟수 1회가 절대적 우위. 그러니까 3월 한 달에 한 차례만 할 것인가 아예 하지 않을 것인가 2회 이상 할 것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1회가 아주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상도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데 원래는 엎친 데 덮친 게 아니라 이거가 출발점이에요. 자,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합니까? 국가 간의 왕래가 없어졌죠. 가도 일단은 일주일에서 보름은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출장 갑니까? 안 가죠. 지금은 좀 나아졌죠.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속속속속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염자 수가 많아졌는데 사망자 수는 많지가 않아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쉽게 죽나? 시간이 좀 지나야지. 잠복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게 금방 낫는 거라면은, 만약에 금방 낫는 데이터가 있다면은 믿어주겠는데, 오미크론이 병세는 약하게, 잔잔하게 가지만, 이게 쉽게 낫지는 또 않아요. 낫지는 않고, 또 오랫동안 또 알아. 크게 아프진 않아. 근데 어느 일정 부분 데이터를 뽑아낼 기간까지는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확진자 수는 많은데 실제로 진짜로 사망자 수는 적구나. 이거를 보시면은 늘어난 게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냥 감염자 수가 많은 거예요. 그냥 급격하게. 얘는 사람이 사망할 시간을 줘. 천천히. 얘는 일단 급격하게 늘어났어. 그래 병원에 막 이만큼 있어. 병원에 막 이만큼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 보름 사이에 막 이만큼 뛰어버렸잖아요. 그 보름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죽나? 조금 그래도 좀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아직 시름시름 앓을 시간도 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미국의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그리고, 자, 1월 7일 날 남아공 국립병원 연구진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다. 발표를 했고요. 속도는 빠르지만, 다른 것보다, 증세는 가볍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월렌스키 CDC 국장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얼음 송곳의 모양이 나온다. 미국의 감염 패턴도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파르게 하락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승까지는 맞췄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19일 날 오미크론은 우려의 대상이지만 그것 가지고 학교를 셧다운 하거나, 회사 문을 출근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최악의 경우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19일날 그 얘기하고도 끊임없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미국에서 이걸 버티고,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감염은 쉽게 잘 돼. 그러니까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그거 감염됐다고 사람 안 죽는다잖아. 좀 버텨봐. 지금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확진자가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됩니까? 급속도로 빨라지는 건 빨라지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막 출장을 간다. 볼 일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어떤 진공 포장된 그 포장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보고 지금 미국 출장 가라고 하면은, 야, 너는 나한테 바이러스
아니 그냥 걸리라고 아주 그냥 등을 떠밀어라 떠밀어 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아무리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 바이러스에 누가 걸리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는 저러면서 슬금슬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출발선에는 이 바이러스가 첫 출발선상에 있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뭐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또 사업도 마음 놓고 막 다니면서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1월 23일 2월 중순 오미크론 정점을 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정점이 그러면 1일 확진자 수 몇 명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미국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미국에 뭐 하루에 뭐 10만 명이 걸리는데 그거의 정점은 15만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질병에 통합되겠지만 통합됐다는 건 아니고요. 되겠지만은 뭐냐면 먹는 치료제 아니면 뭐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냥 감기 몸살 났듯이 그냥 그렇게 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제가 나왔을 때 얘기지 그 전에는 절대로 호흡기 뭐 감염 뭐 질병 이렇게는 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더 위험한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대형 상장, 대형 아주 뭐 메이저급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데 그 시기는 첫 번째가 청약 시기고 두 번째 상장 시점, 세 번째 인덱스에 편입되는 시점인데 이 상장되는 시점에 왜 시장이 안 좋아지냐면 기존의 기관들, 그 다음에 외인들, 기존 주식들을 다 매도합니다. 완전히 다 매도, 싹쓸이 매도해버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상장합니다. 거기다 청약을 다 넣습니다. 그거는 뭐,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맞는데, 이번에, 시가총액 2위짜리, 이거는 뭐, 대형도, 뭐, 울트라 초특급 대형짜리인데, 조금 심했다. 시장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굳이 꼭 이런 상황에서 꼭 뭐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원망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심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설 연휴 이후부터는 수급 우려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에 좀 주목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시세 차익 낼 거 빨리빨리 또 내고 나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테고 또 뭐 기관이나 외인들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기네들 목표치까지 오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휴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가져봅니다. 일단은 여기 적어놓은 것은 왜 주식이 왜 떨어질까라는 그 이유에 관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해서 뭐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사전에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발점에서부터 러시아가 기분 나빴죠. 그러면은 우리 국경 근처에 나토 군인이 와서 주둔하는 거냐? 글쎄, 내가 나도 뭐, 나토 연합군이 되면은, 나도 뭐, 저 친구 나라, 그쪽 국경에 가서 나도 보초도 좀 서주고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기분 나쁜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미국이 갑자기 또 대사관 지금 다 철수시켜. 이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내리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014년도 크림 위기 뭐 이런 거하고 또 뭐 비교해놨는데 제가 이거 표가 있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비교 표가 있습니다.
올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계감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곧 우려의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살짝 좀 걸어보자. 그러나 지금은 지들끼리 막 싸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긴장 타는 거는 당연한 거다. 또 그렇게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면 당연히 시장 경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1월 23일 날 미국인 대사관 직원들 철수하라고 명령을 했고 또 미국하고 유럽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지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제 러시아하고는 됐고 나는 우크라이나 그냥 지켜줄란다. 너들 뭐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나토 동쪽 진영에 대한 안보 강화는 물론 심각한 경제적 대가와 엄청난 결과를 가동할 준비 등 노력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자꾸 까불면은 러시아 쪽에다가 경제적 대가 손실을 많이 끼쳐보겠다. 널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너 그래 한번 봐봐 한번 쫄쫄 굶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미국도 국방장관이 또 굉장히 성급하죠. 이거 굉장히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8,500명 유럽 배치 대비 명령. 이게 중요합니다. 유사시 나토 신속 대응군 지원을 할 것. 얘네들이 지원을 할지 지들이 앞장서서 싸울지는 가봐야 한다. 미국이 뒤에서 뒷짐 짓고 있을 애들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매매인데, 아까 반대매매.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미수 썼던 것들, 강제로 반대매매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증권회사에서 돈 빌려준 거 전애들이 손해보겠습니까? 고객이 예치한 금액은 홀라당 다 빠져도 지들 예치 금액은 10원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자까지 감안해가지고 미리 반대매매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으나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잘 버티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반대매매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잔고 감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이제는 거의 신용매매 쓰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거의 그 돈이 다 회수가 됐다 이러면은 거의 바닥을 찍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더 하락의 기미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제 결과를 좀 대충은 확인은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과열된 그런 양상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은 일정 부분 조금 그래도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도 조만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있겠죠. 애들도 아니고 끝까지 총 두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추세 반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는 건데 이게 방법이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재정을 긴축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지만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니까 약간의 출혈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 코로나19 정점 확인 등을 고려했을 때 봄 이후에는 인플레이 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월이나 3월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때서는 그래도 조금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